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는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규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최근 문화예청이 강원 고성 건봉사터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승격 지정했습니다. 그런 대접을 받을만합니다. 건봉사는 금강산 12,000봉 남쪽 끝인 향러봉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520년 고구려 여인인 고드령과 중국 위나라 사신인 아골마 사이에서 태어난 아도와상이 창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또한 연불 만일의 전통을 간직한 사찰이기도 하죠. 758년부터 1만일 동안 아미타불 연불을 외우던 수행승 31인과 신도 961인의 육신이 함께 극락세계로 왕생했다고 합니다. 보물인 능파교와 문화재 자료인 부리문 같은 문화유산이 존재하고 있죠. 저는 이 대목에서 건봉사를 빛낸 인물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사명대사 유정인데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1593년 4월 선조임금이 흥미로운 영을 내립니다. 승장 유정의 정예병이 왜적을 죽이거나 사로잡는 공을 여러 번 세웠다. 특별히 파격적인 상을 내려서 당상간의 직을 제수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광해군은 사명대사가 입적한 1610년 9월에 승려 유정은 임진왜란 때 국난 극복을 위해서 뛰어난 의로운 승려다. 그가 죽었으니 매우 슬프다 라고 애도했습니다. 사명대사는 이렇게 선조와 광해군의 대를 이은 찬사를 받은 분이죠. 이 대목에서 1593년 4월 12일자 실록기사의 말미에 단 사관의 촌평이 눈길을 끕니다. 전날 당에 장수를 좇아 두려움에 떨었는데 엄청난 전공이 죽을 날이 머지않은 늙은 승려에게서 나왔다. 이것이 어찌 무사들만의 수치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선조가 의주로 몽진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명대사는 통곡하죠. 국왕의 깃발이 서쪽으로 향하니 궁성이 텅 비고 조정의 문무대신들이 길 가운데서 헤맨다. 초이가 머리를 돌이키니 눈물이 그지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명대사는 한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명대사는 바로 이 건봉사에서 산중에서 마음을 닦는 선승의 참뜻은 결국 세상의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승병을 모아 맹훈련을 펼칩니다. 그런 뒤 스승인 서산대사의 편지를 받고 출정하면서 비장한 시 한 편을 던지죠. 외적의 백성을 어육으로 만들고 길가에 송장이 서로 베고 있네. 통곡하고 다시 통곡하니 날은 저물고 산은 창창하다. 미인을 하늘 한 끝에 바라보고 있네 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전쟁이 나자 주력낭친 임금을 미인이라고 불러주었네요. 대사는 10월 의병이 건너가니 칼집 속 보검은 밤중에도 울부짖네. 원컨대 외병을 베어 성명에 보답고자 한다 라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사명대사는 조련된 승병들을 거느리고 대동강 남쪽으로 건너가 왜적의 통로를 차단합니다. 드디어 1593년 1월 벌어진 평양성 탈환 전투에서 공을 세웠습니다. 사명대사와 스승인 서산대사가 이끄는 승군은 명나라군과 함께 모란봉의 적진을 향해 진격해서 적병 2천여 명을 죽였습니다. 비단 전공뿐이 아니었습니다. 1593년 들어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고요. 명나라와 외 사이에 강화 협상이 진행되죠. 사명대사는 선조에게 허락하신다면 다시 싸움터로 달려가 왜적을 몰아낼 것이고 혹시 강화회담에 나서라고 하면 반드시 그 일을 성사시키겠다라는 글을 올립니다. 마침내 사명대사는 서생포에 주둔한 가토 기요마사 진영에 들어가서 4차례나 회담했습니다. 이때 왜가 명나라에 제안한 강화의 4가지 조건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명나라 황녀를 일본의 후비로 삼는다. 두 번째, 예전처럼 교린한다. 세 번째, 조선 땅을 떼어준다. 네 번째, 조선의 왕제와 대신 12명을 인질로 삼는다 라는 것 등이었습니다. 사명대사는 펄펄 뛰었습니다. 조선의 땅을 떼어 일본에 준다고? 일본이 명분 없이 군사를 일으켜서 함부로 조선의 땅을 짓밟아 놓고 또 조선의 왕자 대신을 인질로 보낸다고? 이것이 대체 말이 되는가? 라고 했습니다. 사명대사는 100번 죽는 한이 있어도 명나라와 일본의 강화 조건을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버텼습니다. 당시 가토 기요마사는 악기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악명을 떨치고 있었는데요. 그런 가토도 당당한 사명대사의 태도에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가토는 내가 함경도에 있을 때 강원도 금강산에 귀한 스님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대사가 바로 그분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만나주니 매우 다행한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토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답니다.
종이와 부채를 여러 가지고 와서 사명대사의 글씨를 받아갔답니다. 사명대사는 갓도에게 옳은 일이 아니면 이로움을 찾지 마라. 진실로 내 것이 아니라면 비록 털 한 올이라도 탐내지 마라 라고 써주었습니다. 사명대사는 조선과 명나라군이 협세했으니 너희 군사들쯤이야 잡담을 나누면서도 막을 수 있다 라고 큰소리쳤습니다. 갓도 기요마사와의談判 중에 백미가 있죠. 갓도가 사명대사에게 그대 나라의 보배는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사명대사는 의외로 없다 라고 대답합니다. 갓도가 무슨 소리냐 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에 사명대사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우리나라엔 보배가 없다. 우리나라의 보배는 바로 당신의 머리니까 라고 했습니다. 갓도가 그게 무슨 소리냐 라고 되묻자 사명대사가 응수했죠. 오직 그대의 목이 하나 있으면 조선은 전쟁 없이 편안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의 머리를 가장 값비싼 보배로 여긴다 라고 했습니다. 갓도 기요마사는 사명대사의 재치 있는 대답에 감탄사를 연발했죠. 이와 같은 사명대사의 분투에 선조는 크게 감흡했습니다. 심지어 형세가 어려운 지금 그대가 환속한다면 지방장관의 중임을 맡겨서 장수로 삼을 테니 어떠냐? 라고 제안했습니다. 얼마나 형세가 급급했으면 사명대사에게 그와 같은 무례한 부탁을 했겠습니까? 선조는 위급할 때마다 사명대사를 찾습니다. 강화주와 결렬로 1597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왜군이 재침한다 라는 소식이 들려오자 선조는 사명대사를 빨리 찾아오라 라는 급보를 내립니다. 유정은 어느 곳에 있는가? 비록 중이지만 장수로 쓸만한 사람이다. 유정을 영남으로 내려보내서 승권을 거느리게 하라 라고 지시합니다. 사명대사를 향한 선조의 무한 신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전쟁 후에도 사명대사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604년 외국 사신이 갑자기 조선을 방문하자 조정이 혼란에 빠져 우왕좌왕합니다. 그때 국정 최고 기구인 비변사가 빨리 유정을 불러들입시다 라고 건의합니다. 이때 실록 기사를 쓴 사관이 혀를 끌끌 차죠. 세상에 조정에 얼마나 인물이 없으면 적의 사신이 오자 고위간직에 있는 분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하찮은 중해선에 맡기는지 모르겠다. 나라 일을 도모할 자가 유정 한 사람 뿐이라니 마음 아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관의 안타는 그야말로 뼈 때리는 팩폭이었습니다. 선조실록은 사명대사가 왕년에 여러 차례 갓도 기요마사의 진영에 드나들면서 갓도와 협상을 벌일 때 큰소리 치면서 굴하지 않았다. 갓도가 이를 매우 좋게 여겨서 유정의 사람됨을 일본인들에게 칭찬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사명대사는 전우철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고 적지로 떠납니다. 그때가 1604년 6월 22일이었습니다. 이때 조정의 명망대신들이 앞다퉈 사명대사를 위해서 송별시를 써주었습니다. 사명대사를 본 일본인들은 저분이 설보화상이다 라고 환영했습니다. 설보화상일은 사명대사가 갓도 기요마사에게 내 머리가 보배다 라고 말한 것을 가리키죠. 일본인들은 보배를 그렇게 멋지게 설명한 스님이 어딨냐 라고 우러러 본 것입니다. 사명대사는 일본의 고승들과 교유했습니다. 사명대사는 1605년 3월 새롭게 정권을 잡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와의 회담을 마무리 짓고 잡혀갔던 3천여 명의 조선인들과 귀국했는데요. 이때 사명대사가 환수해온 것이 또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약탈해 간 석가모니 부처의 진신 치아사리였습니다. 이 진신사리에는 특별한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신라 선덕여왕 때인 643년에 자장법사가 당나라에서 석가모니 부처의 머릿뼈와 치아 등에서 사리 100가와 부처가 입었다는 비상가사 한 벌을 가져왔는데요. 가져온 진신사리는 셋으로 나눠서 황림사탑, 태화사탑 그리고 통도사의 계단에 두었다고 하죠. 그런데 임진왜란 때 왜군이 양산 통도사에 난입해서 사리를 탈취해 갔습니다. 1605년 사리를 환수한 사명대사는 전란의 재발을 우려해서 그중 12가를 빼서 스님이 머물던 건봉사에 봉안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전란이 아닌 도굴의 화를 입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1986년 6월 10일 건봉사에 도굴꾼 일당이 잠입해서 치아사리 12가를 훔쳐간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부터 모든 절도범의 꿈에 연일 부처님이 나타나서 사리를 돌려주라 라고 꾸짖었다는 겁니다. 결국 불안해진 일당은 서울의 한 호텔에 훔쳐간 사리 12가 가운데 8가를 맡겨놓고 달아났습니다. 일당 중 한 명이 들고 달아난 4가는 행불되었고요.
그리고 건봉사의 순환사 중에서 한국전쟁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951년 5월 유엔군이 후퇴하던 공산군의 중간 집계를 지었던 건봉사의 무차별 공습과 함께 함포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대웅전 지역의 모든 정각이 불탔고요. 이때 국보, 금리 화환경 46건과 도금 원불, 그리고 향로, 철장 등에서 사명대사 유물이 모조리 소실되었습니다. 사명대사의 사적비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로써 전쟁 직전 640건 규모의 건봉사가 사실상 사라진 셈이 됩니다. 지금 남은 건봉사는 파란만장한 사연을 담은 건봉사 역사가 재건된 사찰입니다. 새삼 내 머리가 조선의 보배다 라고 일갈한 사명대사의 한마디가 떠오르는군요.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